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5일 JTBC에서 방송된 대담 문재인의 5년 특집 방송이 화제입니다. 그간 들을 수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을 그만의 직설화법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인데요. 어떤 질문에도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대신 민감한 현안과 정치 쟁점이 될 만한 답변은 애초 노코멘트와 침묵으로 피해갔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역시 문재인이었습니다. 다음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이 표현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도 처음엔 쓰지 않았습니다만 검수완박은 필히 맞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하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당연히 특히 또 검찰에 오랜 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깊이 뭐 아까 어떻게 반드시 맞겠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냥 뭐 그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진짜 그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발언에 대해 그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 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검수완박을 반드시 막겠다고 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는데요. 이번 대담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 청와대 경내에서 촬영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당선인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받은 직후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 후보자는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달라면서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히 검찰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거나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는 손 전 앵커의 추가 질문에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여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을 얘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의를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장관 후보자로서 법안 저지의 뜻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한 표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현장을 책임지게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몸살이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반박했는데요. 한 후보자는 26일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감히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현직 대통령의 지적을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물론 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대통령이지만 그의 아나무인적이고 오만방자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소통령 한동훈에게는 지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당대표, 그것도 이제 곧 여당의 당대표가 될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전날 방송된 JTBC 특별대담
대담, 문재인의 5년 방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는데요. 마치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분풀이라도 하던 말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당선에 대해서도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 예.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께서 사실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모두 상대당의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그렇게 이제 사실 본인이 임명했던 분이지만은 결국 본인이 지켜주지 못하고 또 본인의 측근들의 공격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의 뜻을 꺾지 않기 위해서 정당을 이제 저희 당을 선택해서 정치를 하시는 것인데 이분들을 또 그리고 국민들이 뽑아주셨어요.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시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셨다는 거는 만약에 그분들의 저희 정당에 대한 참여가 정당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국민들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이었다면은 그 두 분이 각각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 앞에서 겸허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참자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합니다. 26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 앞에서 겸허해야 된다며 윤 당선인 관련 언급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종 승리한 대선 결과에 대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한 가운데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본인이 임명한 검찰청장과 감사원장이 상대당의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모든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인사를 잘못한 문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인간 됨됨이가 그 수준을 못 벗어난 이들의 행태가 모두 문 대통령의 책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입신양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시정잡변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인 거죠. 그것도 많이 부족한 자들을 발탁해 그 자리까지 만들어준 인사권자를 보기 좋게 배신하는 신공까지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오히려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또 그 입을 놀리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시긴 하지만은 네. 결국에는 제가 봤던 어느 인수위 기관에 정권 이양 기관에 있던 대통령보다도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신중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 검찰 제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신설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봤던 정권 이양 기간에 있던 대통령 중 현안에 대해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검수완박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발탁이 문제였나? 혹은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었나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당선인을 검찰청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며 많은 사람이 추천하고 지지했다. 청장 추천위의 후보군 중 한 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국힘당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선 수긍하면서도 검찰청장으로서 임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같은 땅에 두 발로 서서 같은 물, 공기를 마시면서 이토록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만큼은 반드시 저희가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흐름을 봐서는 반드시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있을 텐데요.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인터뷰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피플스 하우스라고 말씀하신 게 한국어로 어떤 단어를 말씀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그 새로운 집무실에 관한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 공모를 진행 중이고요.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많이 여러 다수의 아이디어로 이제 제공됐던 국민이라는 그냥 워딩을 임시로 사용하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교부 장관 공관은 연간 수십 차례 주요 외국사절 행사를 하는 곳입니다. 외교부가 졸지에 공간을 옮기려면 또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써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님, 정량군처럼 국방부 청사 비워라, 외교부 장관 공간 비워라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 행태가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하면 용산 집무실은 피플스 하우스가 아니라 왕의 집이 될까 몹시 우려스럽습니다.